최근 제 근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최근 원룸 오피스텔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허튼데 돈을 잘 쓰진 않거든요. 그런데 원룸 오피스텔을 여러 채, 한 달에도 뭐 3채, 4채 이렇게씩 계약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연히 이게 오를 거라고 보기 때문이죠. 왜 원룸 오피스텔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 왜 오를 것 같은지, 그리고 왜 지금 투자금이 적으신 분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쭉 들어보시고 여러분들도 공감하시고 충분히 납득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오피스텔 투자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한번 가서 매물도 보시고 분위기 어떤지 한번 보세요. 실제 공인중개사 사장님들한테 물어봐서 투자자들이 많이 사고 있냐 물어보시면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들이 미디어, 뉴스에서 나오는 말만 믿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면 결국 돈을 번다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제 주변에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은 지금 오피스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실제 하는 사람들은 여러 채씩 막 사고 있거든요. 한 채 사는 게 어렵지 3채, 4채 나중에는 한꺼번에 사는 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적어도 2년, 3년 동안은 떨어질 일이 없다고 봐요. 저는 이제 오피스텔 투자를 4년 전부터 했는데 떨어지기는커녕 제가 갖고 있는 건 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뭐 2배까지 오른 것도 있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한번 매물 보시고 검색해 보시고 왜 원룸 오피스텔이 지금 가치가 있는지 괜찮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 컴퓨터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우리가 왜 투룸, 쓰리룸도 아니고 아파트, 뭐 토지 이런 것도 아니고 원룸 오피스텔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이유는 최근 들어서 수도권에 원룸 오피스텔 거래량이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앞으로 원룸 오피스텔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을 합니다. 예전에는 실거주하는 사람들은 원룸 오피스텔을 뭐 전세나 월세로만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아파트, 빌라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니까 원룸 오피스텔이라도 실제 실거주하는 사람들이 매수를 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안 오른 건 원룸 오피스텔밖에 없다.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 아파트, 토지, 다가구, 건물 안 오른 거 있나요? 다 올랐습니다. 원룸 오피스텔만 안 올랐는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도 안 오를 것인가? 나머지가 다 올랐는데 그거를 반증하는 겁니다. 특히 수도권에 입지 좋은 데 있는 오피스텔은 아직도 많이 안 오른 지역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땅값이 서울에서 가장 땅값이 비싸다는 뭐 강남역 오피스텔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안 오를지는 여러분의 판단이지만 최소한 약간은 오를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약간만 올라도 돼요. 왜냐면 투자금이 적게 들거든요. 전세가랑 매매가랑 갭이 적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데 이게 1,000만 원, 2,000만 원만 올라줘도 수익률이 정말 큽니다. 투자금이 2,000만 원 들어가는데 2,000만 원 오르면 100%잖아요. 그런 생각으로 저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이유들이 있는데요. 오피스텔 전세 가격 지수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오피스텔 전세가 아파트처럼 4억이 갑자기 5억이 되진 않지만 4억 1천, 4억 2천, 4억 3천 이렇게 야금야금 올라요. 오피스텔을 굳이 팔지 않는다. 나는 2년 동안 전세가 1,000만 원, 2,000만 원만 올라줘도 된다. 한 달에 뭐 아파트는 1,000만 원, 2,000만 원 순식간에 올라가면서 오피스텔은 2년 동안 안 올라갈까요? 2년 동안 1,000만 원만 올라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피스텔을 양도세 두들겨 맞으면서 파는 게 아니라 목 좋은 데 있는 오피스텔을 사서 모으고 전세가 올려받는 포지션으로 지금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올려받은 걸로 또 투자하고 앞으로 투자할 때는 원룸 오피스텔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 또 다른 데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많이 저평가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 아까 전세 가격 지수가 올랐죠? 매매 가격 지수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검은색이 경기도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서울 오피스텔 매매 가격 지수. 물론 이거는 투룸, 쓰리룸도 같이 본 거긴 한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매매 가격 지수랑 전세 가격 지수는 한국부동산원에서 발표하는 R1이라는 부동산 통계 비율을 가져왔습니다.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이게 앞으로 갑자기 이렇게 꾸준히 오르던 게 갑자기 폭락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1인 가구가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데 이 1인 가구가 가장 선호하는 부동산 주거 형태 중에서 오피스텔이 두 번째에 차지합니다. 특히나 혼자 사는 여성분들은 오피스텔을 많이 사십니다. 비싸더라도 내가 혼자 살기에 쾌적한 공간, 빌트인으로 다 갖춰져 있는 것 플러스 관리실, 보안, 치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메시지를 전달해 주죠. 그리고 지금 오피스텔의 공급량이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당가는 오르고 수익률 하락도 멈췄다는 내용인데요. 이 표를 보시면 부동산 R114에서 가져온 자료고 보시면 빨간색 그래프가 입주, 그리고 회색 그래프가 오피스텔의 분양을 의미하는데 보시면 그래프가 2019년을 기점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공급량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오피스텔 지을 땅이 흘러 넘친다,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땅이 지금 계속 부족해서 공급량이 줄고 있어요. 땅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건자재 값이 올라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공급량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거. 오른쪽에 보이는 표가 이제 오피스텔 수익률, 빨간색이 수익률, 회색 부분이 평당가입니다.
보시면 평당가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지금 수익률은 계속 떨어졌거든요. 왜냐면 월세는 그대로인데 매매가는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이 월세 수익률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 떨어지는 것도 지금 멈췄습니다. 2020년도 기점으로 4.76에서 멈췄고 이게 뭐 앞으로 또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월세도 좀 올라간다고 봐요. 많은 분들이 기사로 접해서 아시겠지만 많은 전세입자분들이 전세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대출이 좀 일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전세가 아니라 월세로 많이 갈아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또 월세 수요로 몰리니까 월세로 세를 받아야 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또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러면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월세가 그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면 월세 수익률도 올라가게 되겠죠. 이제 신축을 시행을 하시는 투자자분들 중에 이 건자재 값이 올라가지고 짓던 걸 포기하고 진짜 오피스텔 투자하시는 분들 많아요. 건자재 값 내면서 이 큰 돈을 내면서까지 할 바에 그냥 지어져 있는 오피스텔을 사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을 안 짓고 있던 거를 사죠. 그러면 공급량이 떨어지게 되고 오히려 있던 거에 수요가 몰리니까 또 있던 거에 가격이 붙게 됩니다. 단순한 건자재 값 상승이 집을 짓는 유인을 줄여주고 있어요. 그 말은 즉슨 공급량이 준다는 거죠. 그리고 세금적인 혜택도 있는데 오피스텔은 종부세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관할구청에서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가 아니라 업무로 본다면 종부세가 안 나옵니다. 상가용 재산세가 나오기 때문에 재산세 자체가 조금 비싸긴 해도 종부세에 합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울, 경기 이게 수도권 안에서도 땅값이 비싸다는 분당 아니면 서울에서도 강남, 여의도, 용산 요런 쪽에 있는 오피스텔은 일단 너무 싸요. 강남이 2억인 데도 있고 용산은 좀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2억 5천, 3억 이하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용산의 부동산을 3억 이하에 살 수 있는 아무리 원룸이라도 작은 평수라도 평당가를 계산을 해보세요. 너무 싸요. 투룸, 쓰리룸 대비해서 안 올랐습니다. 투자자들 돈이 많지만 그분들이 돈이 많다고 돈을 흥청망청 아무데나 투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 저평가된 곳, 덜 오른 곳으로 간단 말이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지방 아파트였다면 이제는 수도권의 원룸 오피스텔로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가 올라가고 건물 가격이 올라가고 하다못해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 아파텔이 오르고 그 다음에 지방 아파트가 많이 올랐죠. 그 다음은 뭘까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이 투자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봐요. 앞에서도 많은 동기를 말씀드렸고 무엇보다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비교를 해볼게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이동에 있는 30평대 아파트 그리고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 그리고 원룸 오피스텔을 비교한 겁니다. 에듀아임 1309라는 오피스텔 대단지 오피스텔인데 여기가 투룸, 쓰리룸도 있고 원룸도 있거든요. 쓰리룸이랑 원룸 실거래를 가져왔습니다. 이 그래프가 그걸 의미해요. 지금 보시면 제가 파란색으로 가려놨는데 2019년 초만 해도 지금 아파트만 치고 올라갔어요. 빨간색 부분만 치고 올라갔죠. 나머지 오피스텔 파란색, 검은색은 똑같아요. 투룸, 쓰리룸은 아파트의 성격을 대체합니다. 아파트가 너무 비싸지고 세금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제 매수하려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죠. 그러면 대체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을 알아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피스텔은 대출도 잘 나오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이 올라가죠. 왜냐면 갭이 벌어졌으니까 지금 투룸, 쓰리룸이 저평가네 라고 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매수를 했고 매물은 정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니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집주인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또 격차가 벌어졌네요.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과 원룸 오피스텔과 가격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계속 벌어져 있을지 아니면 이 검은색이 또 조금은 올라갈지 그건 또 여러분들의 판단입니다. 하지만 저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오피스텔은 청약 부분에 관련해서는 무주택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100채 가지고 있어도 청약에서는 무주택으로 유지가 돼서 이제 청약을 계속 도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취득세 중과도 피할 수 있습니다. 주택수에는 오피스텔이 주거로 쓰고 있다면 주택수에는 들어가지만 취득세 중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단일세율 4.6%거든요. 저 같은 다주택자 아파트 사면 취득세가 중과돼서 12%예요. 근데 오피스텔은 1주택자나 무주택자나 다주택자나 똑같이 4.6%가 나옵니다.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선 괜찮죠. 오히려 12%안 내고 4.6%면 훨씬 싸니까. 그리고 상업용 시설이기 때문에 대출도 가능하고요. 강남 지역에도 대출이 됩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린 건 투자금을 적게 한다는 건 대출이 아니라 전세 낀 물건 2억짜리에 1억 9천 전세가 살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얘기했던 거지만 만약에 공실로 만들어야 될 때 대출이라는 걸 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 대출 받아서 내가 들어가든가 그러니까 다양한 옵션을 활용 가능해요. 대출이 나온다는 건 안전장치가 되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서 의무가 없고요. 그리고 토지 허가 구역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출 시 실거주 의무도 없고요. 그리고 진짜 덜 올랐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쭉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예시로 수원시 의이동, 광교에 있는 걸 보여드렸는데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다 올랐고요.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 엄청나게 올랐는데 원룸은 잘 안 올랐어요. 그리고 투자가 진짜 쉬워요. 네이버 부동산 켜서 네이버 부동산에서 뭐 2억 이하 필터 하셔가지고 오피스텔 체크하시고 가격 설정하시고 거기에 뜨는 매물들을 그냥 전화해서 사장님 저 갭 투자자고 지금 2천이나 뭐 1000갭으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 있냐, 공실인 물건 있냐, 또는 애초에 전세 낀 물건 중에 1000갭인 게 있냐 이런 거 물어보시면
물어보시면 알려줘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매수하고 있고 그 부동산들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손님으로 받는 게 진짜 편해요. 왜냐면 투자자 한 명이 여러 채의 물건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친절해요. 반드시 투자자라고 밝히시고 1000갭, 2000갭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이 있는지 꼭 문의를 하셔가지고 매물도 한번 보시고요. 직접 가서 보시고 어떤 매물들이 있는지,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떤지, 세입자 잘 맞춰지는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시고 매물도 한번 보시고요. 엘리베이터도 타보시고 주차장도 이용해 보시고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고도 신이 안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에는 오피스텔을 볼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는지 저만의 원룸 오피스텔 투자 판단 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